대장암은 23%, 유방암은 한 10% 정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소비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이 5%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이것만 봐도 담배, 화석연료, 알코올과 함께 4대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메디람 한방병원 한연수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먹는 거, 특히 이제 몸에 좋은 것들, 나쁜 것들에 대해서 좀 선별해서 드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평소에 늘상 먹는 음식들 중에서 정말 담배, 알코올 이런 것과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식품들을 우리도 모르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침에 혹은 방금 혹은 저녁 때도 항상 드실 수도 있는 음식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음식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성분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렇게 있는 것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열량을 공급해주는 주요 이제 성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변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분자 구조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분해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공적인 색소 또 감미료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 무슨 화장품에 들어가는 물질인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압축하고 성형하고 해가지고 산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음식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열량은 높아요. 입에도 맞고 달고 감칠맛 나고 입은 즐거운데 영양가가 없어요. 비타민도 없고 우리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폴리페놀 성분 분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얼마나 무해하고 유해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최근에 연구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이 초가공식품이 암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문들이 과거에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23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무려 62만 5,738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23%, 유방암은 한 10% 정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46만 2,292명 이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초가공식품의 소비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이 5%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이것만 봐도. 거기에다가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지만은 장내 미생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잘 군집이 형성이 돼야지 염증도 덜 생기고 또 이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암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초가공식품들이 장내 미생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상피세포가 있고요. 그 위를 싸고 있는 점액층이 있고 그 위층에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점액층이 짧아져 가지고 세균총과 장 상피세포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장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되고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내 어떤 흡수라든가 또
또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 보면은 이게 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이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우리 유화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했더니 초가공식품을 투여한 쥐에 대해서는 일단은 박테리아 개수가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장염이 생기는 빈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내 구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점액층이 매우 얇아지면서 세균과 장 상피세포의 거리가 매우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결국엔 이렇게 안 좋다는 게 실험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2009년도에 브라질에서 어느 이제 상파울루 대학교의 이제 카를로스 몬테이루 교수라는 분이 노바 분류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네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1그룹은 미가공, 최소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원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과일,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2그룹은 가공 식재료라고 해서 뭐 기름이라든가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고요.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을 적절히 혼합해서 만든 가공식품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소금에 절인 채소라든지 아니면 통조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가공식품, 그거는 이제 4그룹에 들어갑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노바 분류법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작년 6월에는요.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 사무소에서 발표한 게 뭐냐 하면은 초가공식품이 담배, 화석연료, 알코올과 함께 4대 건강 위험 요인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초가공식품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초가공식품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지금 원재료명이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식품일까? 무슨 음식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먹는 젤리입니다. 이걸 보시고 젤리가 상상이 되시나요? 충격적인 거죠. 우리는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 물질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품의 포장지 뒷면을 봐가지고 원재료명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성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초가공식품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의 성분이 학술적으로 어떠한 게 있냐면은 우유 유청 분말, 향미료, 향미 강화제, 인공색소, 구화검, 잔탄검, 포도당, 유화제, 인공감미료, 점증제, 숙윤제, 안정제, 산도조절제, 방부제, 항산화제, 기포제, 소포제, 증량제, 탄산제, 겔화제, 광택제, 킬레이트제, 표백제, 팽창제 등등등.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과자나 탄산음료나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갔겠지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설마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거나 혹은 이건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신력 있게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푸드 팩트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뭐 바로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식품에 대해서 전체 모습하고 뭐 원재료명 아까 사진 나온 그런 것들하고 뭐 바코드하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이제 이곳에 업로드를 하면요. 프랑스 공중보건청에서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등급을 알려줘요. 그 등급을 알려주는 거에 이제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식품들에 대해서 다 분석이 돼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보시면은 이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 컨트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고르시면은 이제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나오거든요. 뭐 여기 등록돼 있는 식품들이 뭐 359만 4천 개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 당시엔 이 정도였는데 한국에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는 뭐 이제 과자나 누텔라, 뭐 콜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4등급이라고 뭐 그냥 쉽게 짐작이 되는 것들이고 그 이외에 뭐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담으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올려서 확인하고 싶으실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올려도 약간 피드백이 좀 느리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음식들을 제가 갖고 나왔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식품으로 해서 마트에서 구매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몇 등급에 해당을 할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당면. 요거 우리 잡채할 때 많이 먹는 거죠. 뭐 떡볶이에도 먹기도 하고. 근데 요거 4등급입니다. 두 번째 미역. 미역은 우리 뭐 포장으로 해서 레트로 식품으로 해가지고 무슨 미역국 해서 포장해서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미역 4등급입니다. 김치 몇 등급일까요? 이거 4등급이면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4등급입니다. 근데 자, 코코아는 몇 등급일까요? 이것도 4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이제 대용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거죠. 현미 그래놀라. 우리가 건강 위해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4등급입니다. 설마 생각하셨죠? 저도 이제 알아보고 놀랐는데 여기 오픈 푸드 팩츠의 정보에 따르면은 여기 있는 음식들 모두 마트나 이런 곳에서 구매했을 때 전부 4등급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4등급일 줄이야 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거 안 먹으면 되겠네, 가려서 안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단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먹으면 자꾸 먹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음식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음식 중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술 혹은 담배 아니면 뭐 몰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보통은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뇌 변형계 도파민 회로를 자꾸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 도파민 수용체가 그 가용성이 떨어지면서 자꾸 더 많은 자극을 줘야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 중독이라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로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짠 같은 것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이런 음식 중독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뇌 사진을 잠깐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뇌 사진이 사실은 코카인 중독자의 뇌거든요. 근데 보면은 도파민 수용체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에도 사실은 이런 상태로 우리의 뇌가 활성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끊고 싶어도 자꾸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금단 현상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중독에 대해서 그럼 나는 과연 초가공식품에 중독돼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11가지 기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한 것보다 많은 양이나 장시간 섭취하게 된다. 지속적인 욕구나 끊으려는 시도의 반복적인 실패. 음식을 얻고 섭취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축소한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섭취하게 된다. 내성, 금단, 사회적, 대인관계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섭취한다. 역할 의무의 이행을 실패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해로운 상황에서의 섭취, 그리고 갈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서 끊으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냐, 보통 수준이냐, 혹은 심각한 수준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하기는 하니까 어쨌든 아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초가공식품이 이렇게까지 많은 연구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억제하고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세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이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개념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안 좋구나 라고 밝혀진 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입에만 즐겁고 영양가는 없고 장내미 생물에도 안 좋고 염증은 계속 일으키고 암도 더 유발하고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조심하시면서 이제 잘 식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